여러분, 매일 쓰시는 그 컴퓨터 있잖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실리콘, 그러니까 모래나 돌에서 뽑아낸 반도체가 들어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돌멩이가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초고속 로켓으로 변신하는지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컴퓨터 메모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들으신 그대로예요. 컴퓨터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한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컴퓨터의 근원은 결국 돌멩이,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나갈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 평범한 물질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걸까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공학적인 아이디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왜 속도가 문제가 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CPU 옆에 붙어 다니는 비밀 조수를 만나볼 거고요. 이 조수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지 그 비결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을 넓게 쓰는 마술 같은 속임수,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주소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찾는 신기한 방법까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바로 속도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뇌랑 거대한 도서관이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CPU, 그러니까 컴퓨터의 뇌는요, 정말 번개처럼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해요. 데이터를 지금 당장 달라고 소리치죠. 그런데 데이터가 저장된 주기억 장치, 저 거대한 도서관은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CPU가 데이터 하나 필요할 때마다 저 도서관 끝까지 달려가서 책 한 권 찾아오는 셈이니 와, 이거 정말 속 터지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학자들이 이 골치 아픈 속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기가 막히고 우아한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CPU 바로 옆에 찰싹 붙어서 일하는 아주 유능한 조수, 캐시 메모리를 등장시킨 거죠. 이걸 설명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수술실입니다. 집도인 CPU는 오로지 환자에게만 온전히 집중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 즉 캐시 메모리가 다음엔 이게 필요하겠군 하고 미리 예측해서 수술 도구를 손에 딱 쥐어주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모든 도구가 담긴 도구함,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까지 매번 직접 달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수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잠깐만요. 컴퓨터는 그냥 돌멩이라면서요. 어떻게 간호사처럼 뭘 필요할지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지역성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원리에 숨어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이 프로그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재밌는 패턴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프로그램이란 게 한번 쓰기 시작한 데이터나 그 주변 데이터를 한동안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참조의 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코드에서 흔히 보는 이런 반복문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i라는 변수가 담긴 그 메모리 공간을 수백, 수천 번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캐시는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아하, 방금 이걸 썼네? 그럼 곧 다시 쓰겠구만 하고 예측해서 그 데이터를 미리 자기 옆에 빡 갖다 놓는 거죠.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똑똑한 조수가 이 간호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평가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척도가 바로 히트율입니다. CPU가 이 데이터 줘 했을 때 캐시가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내주면 히트. 만약 없어서 저기 도서관에 가서 찾아올게요 하면 미스가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이 캐시 메모리의 성공률, 그러니까 히트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놀랍게도 보통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자, 0.8.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율이라고 하면 80%처럼 백분율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컴퓨터 과학에서는 히트율을 0에서 1 사이의 소수로 표현하는 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8번 성공했다면 히트율은 80%가 아니라
0.8인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속도 문제를 해결했으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공간 문제입니다. CPU가 쓰는 작업 공간, 즉 주기억 장치는 빠르긴 한데 비싸서 용량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거든요. 마치 작업해야 할 책상은 너무 좁은데 책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과 같아요. 이 상황을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 딱 이거예요. 주기억 장치는 내 손이 바로 닿는 작업 책상 같은 거죠. 엄청 빠르지만 좁고 비싸요. 반면에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보조기억 장치는 값은 싸고 용량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책장 같은 겁니다. 하지만 책을 꺼내오려면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니 시간이 좀 걸리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같은 속임수가 바로 가상 메모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장 안 쓰는 책은 재빨리 책장, 보조기억 장치에 꽂아두고 지금 당장 필요한 책만 책상, 주기억 장치 위에 샥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르게 처리해서 CPU는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넓은 책상을 쓰는 것처럼 완벽하게 속이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한정된 메모리를 가지고도 아주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머리가 띵해지는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데이터를 찾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아이디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메모리는 전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해요. 그쵸? 마치 아파트 102호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줘야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연관 메모리는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주소를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가 떠나가라 외치는 겁니다. 아이, 철수! 하고요. 그럼 철수가? 네,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손을 들겠죠? 즉, 몇 번지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철수라는 내용을 가진 데이터를 곧바로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정말 직관적이고 빠르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CPU와 메모리 사이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캐시 메모리. 둘째,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마법 같은 속임수, 가상 메모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꾼 연관 메모리. 각각 속도, 공간, 검색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했죠. 결국 컴퓨터는 돌멩이라는 아주 단순한 재료에서 시작해서 속도, 공간, 검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쌓아올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의 탑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다른 기술들 뒤에는 또 어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들이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있지 않을까요?